먼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자격증은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을 받지 못해서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Q&A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격 요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만 보고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교를 나오거나 또는 이 대학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 자격 요건이 있어요. 물론 이 전문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전문대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실무 경력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매우 어려운 방법이고요. 이 대학교를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응시 자격에 반드시 이제 상담 관련 학과를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상담 관련 학과에서는 이 몇 가지 학과를 제한을 해 놓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 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학과, 정신의학과, 아동학과 또는 아동복지학과, 상담학과를 나오면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 학과의 이름이 학과명이 조합된 경우에도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청소년학과와 상담학과를 합쳐서 청소년 상담학과, 심리학과와 상담학과를 합쳐서 심리상담학과, 교육학과와 심리학과를 합쳐서 교육심리학과. 자, 이런 식으로 조합도 가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죠. 학과명이 대학교마다 정말 많은 학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동학과 심리학이 자, 조합이 됐죠. 아, 나는 응시 자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안 돼요. 또는 놀이치료학과라고 할게요. 놀이치료학과에서 자, 놀이치료학과가 아동학과보다는 상담 과목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학과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담 관련 학과는 많은데 응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이 학과에 포함이 되면 응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과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래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담 관련 분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과가 아니라 이 과목으로도 상담 관련 학과를 나왔다라고 응시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 상담 이론과 실제, 면접 원리, 발달 이론, 집단 상담, 심리 측정 및 평가, 이상 심리, 성격 심리, 사회복지 실천론, 상담 교육, 진로 상담, 가족 상담, 학업 상담, 비행 상담, 성상담, 청소년 상담, 이 과목 중에서 자, 4과목 이상, 4과목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4과목 이상만 수강을 하면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발생을 해요. 자, 이 과목명이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된 과목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발달 이론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동발달이라는 교과명으로 개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집단 상담, 예를 들면 집단 심리치료,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면은 청소년 상담이라는 이런 과목명으로 개설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상담론이라고 개설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상담 이론이라고 개설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배우는 커리큘럼이 똑같으면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목명을 만든 사람이 응시 자격을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은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직원이 심사를 할까요?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직원이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거나 빼졌거나 과목명이 다른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큐넷에 문의를 했는데
여전히 답변을 받지 못해서 청소년 상담 상급을 응시를 할 수 있을지 못하는지 그조차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자, 큐넷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미리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어차피 응시를 하실 거라면은 이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큐넷에 일단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미 가입이 돼 있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이 큐넷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셨으면 여기 마이 페이지를 가시고요. 마이 페이지 쭉 메뉴 중에 응시 자격이 있어요. 자, 응시 자격을 읽고 자, 응시 자격 중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클릭하고 다음 해주시면은 저는 이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서류 심사 완료가 돼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학력과 학과 전공명 등을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미 서류 심사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학력 정보 추가로 할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서류 심사 전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응시 자격이 되는 학과를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과목명으로 응시 자격 인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전공 과목 추가. 자, 그럼 전공 과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대학 성적표가 필요해요. 자, 대학 성적표를 꺼내 놓으시고요. 근데 내 생각에 이 과목은 너무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미리 속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과목들 한번 다 쳐보세요. 자, 저는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과목 중에 특수교육 개론, 특수화 심리 한번 쳐볼게요. 저는 특수화 심리를 들었는데 인정이 되는 과목은 특수화 심리와 상담, 특수화 심리 및 측정, 특수화 심리 치료예요. 과목명 같은 커리큘럼인 것 같긴 한데 과목명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럼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지체 부자유화 교육, 행동수정, 교육심리 한번 쳐볼게요. 예, 지체 부자유화 교육은 발달 이론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목 제가 친 것과 여기 일치하죠,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이 15과목 중에서 발달 이론은 제 부자유화 교육. 제가 한 과목은 들은 게 인정이 된 것이고요. 교육심리는 교육심리가 있죠. 그러면 심리 측정 및 평가 과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행동수정이 자, 여기 있죠. 이거는 행동수정은 상담 이론과 실제에 해당이 되네요. 자, 제가 대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들을 검색을 다 해봤는데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발달 이론, 심리 측정 및 평가 이렇게 3가지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자, 응시 자격은 안 되는 겁니다. 한 과목 부족으로 안 되면 너무나 아쉽겠죠. 그래서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대학원을 갔을 때 다시 응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만약에 학부생이라면은 수강 신청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서 한 과목만 더 인정 과목을 만들었으면 졸업해서 응시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잘 계획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가능한 경우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사이버대학교에서 받은 성적 증명서예요. 일단 전공이 기독교 상담 복지학이에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과목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들었던 과목 중에서 신앙과 인간 발달이라는 과목을 쳐봤더니 신앙과 인간 발달이 여기 검색되는 것과 정확하게 과목명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발달 이론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과 행동이라는 이수 과목을 검색을 해봤더니 학습과 행동이라는 과목명이 학업 상담으로 인정이 되네요. 그리고 심리 검사와 평가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과목명이 일치하는 경우에 심리 측정 평가로 인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들었던 과목 중에 집단 역동과 집단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집단 역동과 집단 상담이라는 과목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과목이 집단 상담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네 과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벌써 응시 자격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들었던 과목에 이제 범죄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과목명만 봐서는 이 15과목 중에서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게 아니라 다 쳐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범죄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쳐봤는데 이렇게 일치하는 과목명 중에 이 범죄심리학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응시 요건 중에 비행상담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행상담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벌써 5과목이 됐고요. 가족치료와 가족복지 현장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전공명이 일치하는 과목이 가족상담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해당 없는 거 한번 지워보면 정확하게 이런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이라는 이게 일치하는 과목을 듣진 않았지만 제가 들었던 과목들이 이렇게 인정되는 것을 모았더니 벌써 6과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4과목 이상 인정이 되면 응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과목 이상 이수가 확인이 되면 응시 자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시고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응시 자격이 되시는 걸 확인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